됐다. 자, 이거 좀 나눠 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하나씩 받으면서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지금 쌤이 왜 가져왔냐면요. 한 문제 때문에 가져왔어요. 한 문제. 딱 한 문제. 그러니까 만일 문제에서 자, 위와 비슷한 성격 혹은 비슷한 정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태도. 자, 이거와 관련지어서 나왔을 때에 선지에서 어떤 짧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그런 고전 시각을 던져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넓게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저것들 한번 쭉 훑어봅시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0페이지에 우리가 10번에 동동이라고 있을 거예요. 동동. 이 동동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딱 가장 중요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긴 할 건데 이 동동에서 나올 확률은 뭐냐면 송축 부분입니다. 송축. 그 송축하면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용비어 첨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용비어 첨가에서 송축, 이거 어쨌거나 용비어 첨가의 성격 자체가 조선 왕조의 정당성, 그 다음에 조선 왕조의 송축, 다시 말하면 찬송 플러스 축복이란 말이야. 그와 관련지어서 동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어디 우리가 한번 보시냐면 세 번째 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연. 거기 자 9페이지에 동동 세 번째 거 가자. 자, 2월의 보름에 높이 켠 등에 불 답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누가? 님이.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등에 불 해놓고 앞에다 예찬이라고 쌤이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송축. 다시 말하면 용비어 첨가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체크해 주시고 밑에 하나 더 나와요. 3월 지나며 핀 만춘. 만춘이라는 건 늦봄인데요. 달회꽃이요. 이 달회꽃이라는 건 진달래꽃이요 라는 뜻이고요. 남이 브롤스타즈가 아니라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서 태어나셨다. 누가? 님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자 송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이해가죠?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자, 넘어가요. 좀 넘어가셔서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자, 요거를 가져왔냐면요. 춘향전 때문에 가져왔어요. 춘향전. 그러니까 춘향전에서 바로 이제 그 저기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잖아요. 그쵸?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선생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쪽에 한번 보세요. 요쪽에. 요쪽에 우리가 보시면 여기. 자,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 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 사대부 화자라고 적어놨지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자, 칠판 봐. 그럼 더 헷갈릴 수 있겠다. 자, 이별시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별시조. 우선 기본적으로 작가가 있어야 되고요. 자, 작가가 자, 사대부든 자, 아니면 기생이든 상관이 없고요. 자, 아무튼 작가가 있고요. 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자, 님이나 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 이 시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이별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이별 상황이니까 자, 다 태도는 그리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자, 여기 이 양반은 당연히 마이너스 정서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세 가지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장애물에 관련된 그런 시어들이 나와요. 보통 이제 산과 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투영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투영이라는 건 자신의 마음을 담다 이런 뜻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자, 투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대비가 나올 수 있어요.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소로 정답구나. 근데 나는 외로워. 저놈과 나는 반대야. 그치?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동일시가 있는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더 쉽게 가자. 의인법으로 활용이 되면 이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감정? 이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투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숫자는 무조건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모두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외 희망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 두 단어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두 단어만 판단하시면 무조건 이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서는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어? 슬픔, 싫음, 외로움, 공허감, 적막감. 됐죠? 그러니까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그럼 요 정도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봐봐. 해석도 다 있고요. 웬만한 거 쌤이 다 해놨습니다. 먼저 작가가 있습니다. 이게는 4대부인데요. 가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 게임 끝났어요. 그럼 무조건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제는. 됐죠? 겉으로 눈물 그리고 속 탑니다.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동일시. 우리가 촛불 같다 그러니까 동일시. 속 타는 줄 모르구나. 님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20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자는 원호. 자, 간밤에 울던, 자, 여울이라는 것은 개울을 얘기합니다. 시냇물이에요. 울던 시냇물이 슬피 울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 됐습니까? 이별의 슬픔입니다. 님이 울면서 보냈구나. 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지나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 판별만 내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내신이 아니니까 판별만 내릴 줄 알면 자, 돼요. 자, 21. 자, 21에서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첫 번째 줄에 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천만리. 자, 숫자 나왔죠? 그래서 심리적 깊이나 거리감, 머나먼 길에 님, 여위 없고 이별.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있는데 천불이 내 마음 같아. 그치? 그래서 동일시. 그래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마무리. 판별만 내립니다. 자, 넘겨요.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가노라 삼각사나 이거 왜 하냐면요. 우리 그 춘향이가 떠나갈 때 자리거라 부용당한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쵸? 물론 그와 관련된 현대시도 쌤이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할 텐데, 자, 그 부분에서 관련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김상원의 이 시조는요, 바로 우리나라를 떠나서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쓰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외고에서 춘향이가 이제 자리거라 부용당할 때 이 시조를 맞는 걸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좀 가져왔어. 가보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럼 삼각사는 지금의 북한산이고요. 한강수는 말 그대로 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고국 우리나라의 산, 삼각산, 천, 한강수를 떠나고자 하지만은 시절이 많이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래서 춘향이의 떠나는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다. 라고 판단만 내릴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넘겨요. 자, 이제 넘기면, 자, 지조와 절개거든요. 지조와 절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건데요.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었는데,
자, 지금 요걸 끌고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춘향이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 천심절명 높은 바위.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쭉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춘향이 자신의 마음이 자, 높은 절벽의 바위 같고 청송 녹죽 푸른 솔. 그러니까 푸른 나무와 같다라고 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군자를 한번 강의할 거예요. 예전에 한번 했었지, 선생님, 사군자 강의. 그쵸? 한 번만 쭉 강의할 거예요. 여기 좀 사군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먼저, 사대부 작가. 자, 이 사대부는 철저하게 유교적입니다. 자, 전체 흐름을 기억하세요. 자, 유교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조와 절개입니다. 지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자, 절개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원래 조선 초만 해도 지조만 있었는데 나중에 절개라는 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바치기 시작하셨을 때 없이 그럴 필요 없는데 살아야 뭔가를 도모하지, 그지? 자,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 사대부가 자신의 지조 절개, 특히 기본적으로 지조 절개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겁니다, 사대부는. 따라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직접적으로 저는 당신에 대한 지조와 절개가 있어요. 너무나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투영을 합니다. 투영이 뭐라 그랬지? 마음을 담다. 어디에 투영하냐면 5가지 식물에 투영을 해요. 그래서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입니다. 자, 보통 사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군자는 매, 난, 국, 죽. 죽이라는 단어보다 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요. 대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송이 있습니다. 이 송은 솔, 이렇게 좀 많이 쓰입니다. 앞에 게 우리가 사군자고요. 뒤에는 그냥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예요. 그러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말이죠. 천기운, 서리, 겨울, 눈. 얘네들은 자, 이것을 뭐예요? 억압합니다. 억압하는 존재지만 얘네들은 저 억압에 대해서 첫 번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지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죠? 생명력이 있어요. 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니? 자, 요 두 속성이 여기서 하는 지조 절개와 일치하다고 사대부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매랑국죽송 자체가 바로 자, 지조 절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흐름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봤을 때 첫 번째 사고 과정은 뭐냐면, 사대부, 이게 사고 과정. 두 번째 사고 과정이 이 녀석이 있으면, 됐죠? 이 녀석이 있으면, 자, 무조건 뭘로 간다?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야. 춘향이의 지조 절개, 그 한시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사고 과정입니다. 됐죠? 그럼 거기 봐봐. 작자 원천성. 적을 사람 적고. 우리가 했던 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금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다. 학교에서 어떤 걸 끌고 올지 몰라. 자, 그래서 저 사고 과정에서 일치한다, 시어들이. 그러면 무조건 그게 정답. 알겠죠? 자, 그러면 27. 잠깐, 아직 열심히 적고 있구나.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났니? 왜 이렇게 안 났지? 누구 때문이야? 그제 새벽에 차 몰고 막 국회 가겠다고? 정말 쌤도. 자, 밤잠 설쳐가지고. 어디?
청김이 어디 있어? 찬 기운. 쌤 띄어쓰기 안 했구나. 차가운 기운, 찬 기운, 찬 기운.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 끝난 거예요. 눈이 나오고 대나무가 나오게 되면, 자, 눈은 억압하는 존재라 그랬고, 대나무는 뭐지? 생명력과 불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사군자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양반 나오고요. 눈 나오고 대나무 나왔어. 만약에 송, 솔 이런 거 나왔어. 그럼 게임 끝인 거야, 무조건. 지조절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불, 절. 자, 이거 한자 눈으로 기억해. 그 절자 눈으로 기억해 줘야 돼. 구불, 절개. 이게 절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절개였으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그러니까 굽지 않으니까 눈 속에 푸르지. 아마도 세안고 절. 절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눈으로 익혀야 돼. 절,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예찬인 거예요. 알겠죠? 대나무 예찬한다는 건 지조절개를, 자, 예찬하는 거예요. 자, 28 누구예요? 몽주형이에요. 포은 정몽주. 자, 이 몸이 죽어서 100번 다시 죽어서 백골이 진흙이 되어서 영혼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난 뭐야? 님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 가실 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님 향한 붉은 마음이니까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일편단심.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요. 자, 이제 기생입니다. 기생. 자,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안해. 쌤이 텐션을 높일 수가 없다. 텐션을 높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어제만 해도 목소리가 이거보다 한 옥타브가 더 내려갔었어, 얘들아. 완전 중저음으로. 그래서 거의 내시경 수준이었어요. 진짜, 완전 중저음으로 깔려가지고. 자, 가자. 오늘 조금 돌아온 거예요. 자, 작가, 기생. 자, 그리고 기생의 지향적 가치는요. 자, 무조건 그리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기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의 영원한 누나. 진이 누나. 그렇지. 이 진이 누나는 대단합니다. 30년간, 저기 벽을 보고 수양했다는 지족선사를, 한 방에 마음을 뺏어버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 자, 황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에 랑자로 끝나거나 월자로 끝나면 무조건 기생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떤 거 나오겠니? 얘네들은 딱 보니까 거기 뭐야? 님 나오면 무조건 님에 대한 그리움이, 오빠 그리워야 무조건. 자, 가볼까? 먼저, 조년이 형 같은 경우는 이름에 연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여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아니면 다 뭐예요? 사대부예요. 자, 기억해야 돼. 사대부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무조건 임금입니다. 알겠죠? 99%가 임금이고요. 가끔 부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48번보다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49번으로 갈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알겠죠? 자, 갑니다. 황진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자, 한 허리를 베어서, 자, 밤의 시간을 베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넣어두었다가 님,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작가 황진이 그 님이라는 시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주제는. 어른님 오시는 날 밤에 그 잘은 동짓달 밤을 붙이리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50번 또 누구죠? 작가 황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시조에서 어저 내가 한 일이야 그리 될 줄을 몰랐던가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님이 가겠느냐마는 가랴마는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자, 물결치세요 그리는 정. 이게 뭐예요? 그리움이잖아요. 그립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도 무조건 이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자, 넘겨. 자, 경덕이형 자 통과할 거고요. 자, 52번에 자, 홍랑입니다.
자, 맷버들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의손대 님에게, 님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주제가.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무엇을? 맷버들을. 밤비에 새 잎 나거든. 어디에? 맷버들에 나라고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맷버들은 어떤 사랑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도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홍랑이 15살 때에 37살의 최경창을 사랑했던 이제 그 시입니다. 25살 차인가요? 자, 그 다음. 자, 53번에 개랑. 자, 이화우 백꽃비가 흩뿌릴 때에 울며 잡고 이별 나왔고요. 님 나왔어요.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추풍낙엽.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밑 해석은 다 있어. 님도 날 생각할까. 천리에, 천리 거리감이죠. 숫자 나왔으니까 외로운, 그렇지,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요. 뒤에 61번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61번. 이 61번은 탐관오리 비판입니다. 탐관오리 비판이기 때문에 자, 이걸 좀 같이 해봅시다. 자, 거기 볼게요. 어쨌거나 우리가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자, 요런 시 같은 경우는 직접 비판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합니다. 직접 비판하게 되면 그 당시가 신분제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자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간접 비판하죠. 이 간접 비판을 두 가지로 뭐라고 한다고? 풍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의인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지? 자, 갑니다. 두꺼비가, 거기 탐관오리라고 해놨죠? 탐욕이 있는 관리.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자, 파리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인 거고요. 자,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 두엄이라는 것은 빼앗은 재물입니다. 이 빼앗은 재물을 뭐라고 하냐면 가렴주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맹어호 보이죠? 가혹한 정치는 사납습니다. 호랑이보다. 자,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습니다. 백송골은 보통 이제 고위 계급, 고위 관리, 자, 아니면 암행어사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암행어사. 우리 이몽룡이라고 보셔도 되고. 떠 있건을 두꺼비의 가슴이 끔찍하여. 자, 의인법이죠. 불쩍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져가지고 해약적. 아이고, 두꺼비가 독백합니다. 다행이다. 날랜 나였으니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구나. 멍들 뻔했구나. 이러고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마무리.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자, 초장 얘기야. 넘겨. 자, 이제 73번 사리와예요. 자, 3번. 자, 이건 한시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탐관오리 비판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자. 참새야, 어디서 오고 가며 날고 있는 것이냐. 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야, 늙은 것도 서러운데 또 호랍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늙은 호랍이가 약자죠. 혼자 밭을 갈고 맺는데 밭의 벼와 기장을 모두 없애다니. 그냥 오른쪽에 농담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참새가 아니고 개새입니다.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참새가 탐관오리가 되는 거고요. 자, 호랍이가 바로 백성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탐관오리 비판. 자,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됐습니다. 요 정도예요. 좀 기본적인 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요. 춘향전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시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지? 지금 가서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따가 고전문법 저쪽에서 강의 한번 할 거니까. 알겠지? 강의할 거니까. 자, 나머지 또 보십니다.